자, 중국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삼왕, 네, 오제. 그 삼왕 오제, 그 순임금이 물을 잘 다스렸던 우한테 임금 자리를 넘겨줬어요. 그쵸, 선양했죠. 자, 우는, 이때부터 임금이 됐는데, 우 때부터 우 아들한테 임금 자리를 이제 물려주게 됐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세습이 일어나게 됐고, 우가 다스리던 땅 이름이 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하나라라고 했죠. 하나라 400년 만에 멸망하고 승나라가 들어섰죠. 은나라라고도 하죠. 갑골 문자로 실제가 확인된 왕조죠. 자, 은나라도 한 400여 년 가다가 그 은나라 마지막 왕이 폭군이었죠. 막 사람 죽여서 고기죽 만들고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주왕. 그 주왕이 폭정을 일삼다가 자, 주나라 무왕한테 투벌당했죠. 자, 그렇게 상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들어섰어요. 주나라는 천명사상.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다스리겠다. 그래서 주나라 왕을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덕으로 다스리겠다. 덕치주의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상나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그 공신들한테 제후로 임명을 했죠. 자, 이런 제도를 네, 봉건제라고 불렀죠. 53명의 그 희치성을 가진 왕족들이랑 18명의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나라를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제후들 5등급이 뭐가 있었죠? 공, 후, 백, 자, 남 있었죠. 기억나요? 공후, 백자남. 이 5 등급이 있었는데 이들한테 그 땅을 주면서 나라 세우라고 할 때 선물로 뭘 준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술잔을 줬다 그랬죠. 그쵸? 그 술잔을 청동으로 만든 술잔인데 한자로는 이걸 작이라고 한다 그랬죠. 작. 공후 백자남 그 등급을 정해주면서 임명할 때 술잔을 줬다고. 그걸 등작이라고 한다 그랬죠. 5등작제. 자, 공후 백자남 중에서 후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그 공후 백자남을 가리키는 표현이 제후가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주나라가 이제 또 한 200여 년 잘 이어오다가 폭군 여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여왕의 동생 둘, 소공과 주공이 이 여왕을 쫓아냈죠. 임금이 없는 공화 시기가 있었죠. 공동으로 통치하는 시기. 13년 동안 공화 시기를 겪고 여왕의 아들이었던 선왕이 다시 임금이 돼서 이제 왕정 복고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선왕의 아들 유왕이 즉위했는데 유왕도 멍청한 임금이었어요. 포사라는 여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포사가 웃지 않으니까 웃게 하려고 봉화를 껐다 켰다 막 했죠. 비단 막 찍고. 자, 그러다가 정작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렸더니 제후들이 도와주러 안 왔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견융이라고 불리는 융족의 침략으로 주나라가 수도 호경을 뺏기고 동쪽으로 살아남은 왕족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수도가 호경이었던 시기를 서주시기라고 하고 견융한테 수도를 뺏겨가지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간 시기를 동주시기라고 해요. 네. 자, 그때 동쪽으로 옮겨갔을 때 수도로 정했던 곳이 낙수라는 강이 흘렀거든요. 그 낙수에 있었던 마을이라 그래서 나급이라고 불렀어요. 주나라 동쪽으로 수도 어디로 옮겼다고요? 나급으로 옮겼어요. 나급. 나중에 그 나급은 낙양이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중국 8대 도시. 중국에서 그 중요한 도시면서 여러 왕조들의 수도를 겪었던 그 낙양이라는 도시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는 요 시기부터를 동주시기라고 부른다. 근데 이미 자 수도를 뺏겼죠. 그러면서 주황실이 이제 쫓겨오다시피 이렇게 도망을 왔기 때문에 되게 무기력했죠. 이제 더 이상 뭔가 중국 전체를 주나라가 이렇게 줬다 폈다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이 셌던 거는 누구가 힘이 셌죠? 과거에 주나라가 제후로 임명했던 여러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힘이 더 세지고 해가지고 주나라 왕실을 대신하는 그 이제 강대국들이 된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처음에 중국을 이끌어갔던 그 대표적인 나라 5나라가 있어요. 자, 이 나라들을 그 오페라고 불렀고요. 또 300년이 지난 후에 7나라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이 7나라를 칠웅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히려 주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주왕실이 임명했던 제국들이 힘이 더 셌던 이 시대. 동주시기라고도 하지만 동주시기라고는 잘 안 부르고 오히려 뭐라고 많이 부른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자, 주나라가 수도를 옮긴 게 기원전 770년이에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나중에 진나라거든요.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몇 년이에요? 500년이죠. 550년. 이 어마어마한 긴 이 시기, 동주 시기라고는 잘 안 하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자, 정확하게 나누면 앞에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뒤에 시대를 전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춘추 시대 때까지는 그 주왕실이 임명한 제후국들이 뭘 명분으로 내세웠냐면, 자,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진 주왕실의 권위를 높여요. 존왕. 자, 그리고 지금 융족의 침략으로, 오랑캐 침략으로 주나라가 도망쳐왔죠. 그죠? 그 오랑캐를 다시 몰아내자는 거예요. 이거를 양이라고 불러요. 네. 요 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주왕실의 권위를 존중해요. 그리고 이 제국들, 뭐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이런 나라 왕들은 다 누구한테 임명받은 거예요? 공들은 주나라 왕실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죠. 그 기본적인 룰이나 법칙을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나라 쳐들어갔다가도 그 나라 멸망을 안 시키고 한번 이렇게 뭐라고 겁을 준 다음에 그 나라 땅이랑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고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왕실이 이렇게 땅덩어리 정해줬던 그런 것들 있죠. 이런 룰을 요 추추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잘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어기지 않아요. 근데 땅이라는 거 하는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더 갖고 싶죠? 그리고 이롭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의 나라 쳐들어갔다가 주왕실 권위나 이런 걸 존중해서 이거를 그냥 돌려주기도 하고 남의 나라 멸망도 안 시키고 이랬는데 춘추시대가 한 300여 년 되거든요. 후반부로 올수록 점점 양상이 바뀌어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이제는 그 수도도 다 파괴해버리거나 그 수도에 있는 그 나라 임금들의 위패 같은 거 모셔놓은 종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자기 땅으로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네 나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광역시 같은 뭐 군이나 현 같은 행정구역을 설치해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 보세요. 주왕실이 제후를 임명했죠. 그럼 제후는 또 누구를 임명한다 그랬어요? 대부를 임명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혹시? 대부는 또 사를 임명하고 이러는데 제후들이 다스리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어서 그 제후들이 여러 대부들한테 땅을 나눠준다 그랬죠. 자, 예를 들면 한 뭐 진나라란 나라에서 6대부 국가가 있었는데 이 대부 국가가 그 자기들 임명해준 진나라 제후국보다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근데 이 6제후들이 대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임명해준 위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진나라 그 제후국을 그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거를 세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죠? 뒤통수 친다 또. 프랑스어로 쿠데타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하, 하극상이라 그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키가 좀 커요. 자, 힘도 세요. 자, 근데 테라미한테 와가지고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네.
꿀밤 안에 때려줘야 되죠. 자, 아무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춘추시대 후반부부터 나타나고 마침내 그 여섯 대부국이 자기를 임명해줬던 제후국을 뒤집어 엎고 그 나라를 세 덩어리로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자, 이 시기부터를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무슨 시대? 전국시대 때는 이제 주왕실의 권위 같은 거는 개나 줘. 자, 그런 거 없고 약한 자는 고깃 덩어리가 되고 강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자, 요거 저번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생략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얘기할게요. 네. 자, 먼저 춘추시대 그 주나라를 대신해서 그 최고 권력을 휘둘렀던 다섯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를 춘추 오패라고 불러요. 여기서 패는 졌다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테라미가 전국 수학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초등학생 수학계를 제패했다 이런 말 하죠. 네. 그쵸. 패라고 하는 건 다 지배하고 자기가 차지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패권. 그렇죠. 좋은 뜻이에요. 맞았죠. 좋은 예시예요. 자, 처음에 이 춘추 오패 중에서 다섯 나라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나라는 어느 나라? 제나라였어요. 제나라는 산둥반도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한반도 쪽으로 중국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반도가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그림으로 보죠. 네. 이게 산둥반도예요, 여기가. 여기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 페이지 21페이지. 산둥반도 지역에 농사 잘 되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 제나라였어요. 제나라. 이 제나라는 황하의 지류, 황하에서 흘러나오는 이 조그만 강인 지류, 제수라는 강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제수라는 강 이름을 따가지고 나라 이름이 뭐예요? 제나라예요. 제나라. 이 제나라는 시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낚시꾼이에요. 강태호? 강태공이에요. 네. 이 제나라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강태공이에요. 제나라는 강씨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 강씨. 그리고 뭐 여기 하나 또 좀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이상하게 중국 춘추전국 시대 배우다 보면은 강태공 이름이 승이었거든요. 그래서 강태공을 강상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책에서는 여상이라고도 불러요. 성이 두 개예요. 이거 왜 이러죠? 자, 여기서 강은 혈통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씨씨, 하씨 뭐 많죠? 이씨, 아버지 성이 따라가잖아요, 보통. 그죠? 그 혈통을 뜻해요. 여는 뭘까요, 여는? 강태공네 집안에서 다스리라고 받은 땅 이름이 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땅 있죠? 귀족들은 자기가 받은 땅을 두 번째 성으로 삼았는데, 지역이죠. 이 혈통에 따른 구분을 성이라고 불렀고, 지역에 따른 구분을 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 강성 여씨, 이렇게 불렀어요. 네. 예를 들면은 조금 한국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본관이라는 게 있죠. 뭐, 김해 김씨, 뭐, 어디 뭐 고씨, 제주 고씨인가요? 네. 제주 고씨, 뭐, 어디 하씨,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그 본관은 지역을 나타내죠? 그리고 김해 김씨 하면은 김해 지역의 김씨라는 뜻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옛날 옛적에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때까지는 이렇게 성과 씨를 좀 구분해서 불렀다.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합쳐져요. 아무튼 강성의 나라가 이 제나라고 이 산둥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예요. 자, 근데 그 제나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고.
제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군주는 한공이라는 군주예요. 우리 계속 왕 얘기를 했었죠. 뭐 문왕, 무왕, 주왕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공이 나왔죠. 공. 공은 왕보다 높아요, 낮아요? 하나 낮은 거죠? 그쵸? 주왕실이 강상을 뭐로 임명했어요? 강태공으로 임명했죠? 시조죠? 네. 이 사람은 제 환공인데 제 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군주예요. 제 환공의 아버지 때 얘기부터 해볼게요. 환공의 아버지 희공이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여기 희나 환이나 혹은 태 이런 것들은 임금이 살아생전에 이룬 업적을 두고 후손들이 그걸 평가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시호. 여기서 환이라는 시호는 뛰어난 일을 이룬 업적을 나눈 군주에게 바치는 시호예요. 자, 희공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큰아들이 제아였어요. 제아. 둘째 아들이 규였어요. 셋째 아들이 소백이었어요. 네 번째 딸은 선강, 문강 딸이에요. 막내딸이 애강. 자, 희공에게는 이렇게 있었고, 그, 제아가, 좀, 뭐랄까, 큰아들이죠. 어. 그래서 희공이 이제 죽으면서 제아한테 자기 임금 자리를 물려줘요. 이 사람이 제나라 양공이에요. 자, 제나라 양공인데, 이 양공은 이제 소위 말하는 폭군이었어요. 어떻게 폭군 행동을 했냐면 성욕이 좀 강했어. 이 집안이 성욕이 좀 강해요. 네. 그래서 네. 여자 만나고 만나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 누굴 만났을까요? 여동생을 사귀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제 양공이 아직 퇴자 시절에 이제 문강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자, 그러다가 문강이 시집을 가요. 네. 문강이 그 옆에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 주공단 기억나요? 네, 주공단의 나라 그 노나라로 시집을 가가지고 노나라 환공이랑 결혼을 해요. 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노나라 가서 이제 못 보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양공이 그 자기 여동생을. 근데 어떤 행사가 있어서 제 나라에 노환공이랑 문강이 제 나라로 오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리던 자기 애인을 만난 거죠. 그럼 만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사랑을 나누죠. 이제 술을 잔뜩 황공이 먹게 해놓고서 이제 양공이랑 여동생 문강이 또 꽁냥꽁냥 한 거예요. 자, 근데 환공이 바보가 아닌데 이거 눈치를 챘어요. 자, 화가 어땠어요? 많이 났겠죠? 그래서 노항공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노나라 군대를 이용해서 제 나라를 치려고 앙심을 품었는데 양공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황공을 달래면서 술자리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제아의 아들이었던 저기 팽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팽생은 힘이 엄청 셌거든요. 이 팽생을 시켜가지고 노환공을 불축하게 해요. 자, 근데 힘이 셌다 그랬죠?
그리고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술이 잔뜩 취한 노환공인데,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되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막 몸도 못 가는 상태인데 힘센 아들을 왜 붙였을까요? 죽이라고 붙인 거예요. 팽생이 이렇게 술 마셔가지고 이렇게 못 일어나는 환공을 옆에서 부축하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꽉 조여요. 자, 갈비뼈를 꽉 조여가지고 갈비뼈가 드득드득 부러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환공이 죽어요. 자, 그리고 그, 문강과 무환공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노장공으로 즉위해요. 자, 노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군주를 지금 제날에서 죽인 거죠. 열받았겠죠. 그래서 노장공이 이 제나라를 계속 막 쳐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제아라는 군주는 양공이란 군주는 막상 군주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네. 희공이 이제 제아 양공이 어, 또 누굴 좋아했냐면 자기 여동생이었던 문광도 좋아했고 양궁이 이제 평소에 자기 조카였던 그 무지라는 조카가 있었거든요. 이 조카는 성이 공솔씨예요. 근데 이 공손무지는 희공의 아들이 아니라 희공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희공이 평소에 자기 조카였던 공손무지를 꽤 이뻐했어요. 그래서 막 이뻐해가지고 자기 왕자리를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 제아가 아니라 공손무지한테 주려고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양궁 입장에선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조카한테 왕자를 뺏기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 공손무지가 이제 제아가 양궁이 된 다음에 공손무지를 막 되게 괴롭혀요. 뭐 이렇게 변방으로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입장에서는 되게 분노에 찼겠죠? 그래, 앙심을 품다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짜요. 자, 그리고 양궁 주변에 연칭 관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도 귀족인데 양궁이 연칭이랑 관지보한테 노나라 국경을 수비하라고 저 먼 곳으로 국경 수비대로 보내요. 자, 수도에 있지 않고 저 멀리 국경으로 간다는 거 너희 같으면은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이겠죠. 갑자기 서울 살던 사람한테 저기 저 연천이나 저 전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싫었겠죠. 자, 근데 연칭이랑 관지보한테 국경으로 보내면서 이 양궁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이 혹은 어떤 기록에 보면 참외라고도 나와 있어요. 오이나 참외나 과라는 한자 똑같으니까. 오이가 이제 익을 때쯤이 되면 수도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이가 보통 1년이면 익거든요. 그러니까 연칭이랑 관지부는 한 1년 있으면 수도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국경으로 나갔어요. 자,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오이가 다 익어가지고 따먹을 때가 됐을 때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부른 거예요. 연칭이랑 관지부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는 양궁한테 불만이 많았던 공손무지를 찾아가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셋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더 구체화하죠. 양궁이 하루는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는데 군주는 자기가 막 이렇게 무거운 거나 이런 거 다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죠. 자, 제 양궁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도인비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름도 해리포터 도비랑 비슷하죠? 이 도인비는 양궁의 신발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신발을 실수로 이렇게 잃어버려요. 네.
자, 도인비가 신발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임금 신발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양공이 신발 가져와라 그랬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채찍을 가져온 다음에 이 도인비, 자, 옷을 벗게 해요. 그 다음 등을 300대를 때렸다 그래요. 사이코죠? 자, 그래서 아무튼 300대를 맞았어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은 거죠. 자, 요 무렵에 공손무지랑 연칭이랑 관지보가 양공이 사냥 갔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양공을 기습을 해요. 자, 양공은 이제 꿈에도 모르고 사냥을 마치고 이제 그 주변에 자기 머물 수 있는 뭐 행궁이 있었는지 아무튼 궁궐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좀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연칭이랑 관지보랑 공손무지가 양공 있는 그 집 근처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인비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이 도인비한테 이제 물어요. 양궁이 어디 있느냐? 네 주인 어디냐? 자, 이때 도인비가 양궁이 있는 곳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줍니다. 그렇게 맞았는데도 양궁이 임금님이라고 양궁에 대한 추청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양궁이 이 지금 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 근데 연친 관지보 공손무지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딴 데 있다고? 제 말이 맞습니다. 못 믿겠으면은 제 등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다친 뒤에 등에 상처를 보여줘요. 나 이렇게 맞고 원망이 많아가지고 양궁이 죽었으면 하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다른 궁궐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공손무지 연친 관지보가 다른 궁궐로 갔어요. 근데 양궁이 거기에 없었겠죠? 그 틈에 도인비가 양궁을 찾아가서 빨리 그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저항할 만한 군대를 만들어보자 했어요. 환관이랑 다 모아서. 자, 근데 이미 그 궁궐 안에는 군대가 거의 없었고 결국은 연친 관지보 공손무지가 허탕친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양궁이 있는 곳을 습격을 해요. 도인비는 칼을 들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양궁이 있는 곳 방까지 들어왔어요. 자, 양궁이 있는 곳 방까지 들어왔는데 양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자, 이 공손무지가 이끈 군대 군인들이 이렇게 문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신발이 없는 맨발의 어떤 사나이가 병풍 뒤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신발을 잃어버렸던 누구? 양궁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공손무지에 의해서 양궁이 제거돼요. 자, 공손무지는 그 양공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임금 되자마자 술이랑 여자에 빠져서 네, 폭군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백성들 손에 죽어요. 자, 제 나라 임금 자리가 비었죠? 그쵸? 자, 이제 임금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왕자가 둘 있죠. 누구랑 누구? 규랑 소백이었어요. 이 양공은 평소에 자기 임금 자리를 동생들이 위협할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규는 노나라에 인질로 보내놨었고 소백은 거라는 나라에 보내놨었어요. 자, 규의 스승은 관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관중. 거의 스승은 소백의 스승은 호수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위치상으로 그 거나라가 노나라보다 더 가까웠어요. 지금 공손무지가 죽었죠. 임금 자리가 비었죠. 이 상태에서는 두 왕자 중에서 누구든 먼저 제 나라 수도 임치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임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손무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 거나라에 있던 더 가까이 있던 소백이 자 바로 마차를 타고 수도 제나라 임치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그러니까 규의 스승이자 책사였던 관중이 듣고 이거 그냥 이대로 가만히 냅두면은 소백이 빨리 들어가서 임금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중이 말을 타고 그 거나라에서 제나라 오는 길목에 몰래 먼저 가서 숨어요. 그 다음에 소백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 있다가 활을 쏴요. 자, 활을 쐈는 마치 그 마차가 잠깐 섰을 때 활을 쏘는데 소백이 그 화살을 맞아요. 자,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쓰러져요. 저 관중이 소백을 죽이려고 돌아가서 소백한테 가서 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백이 그거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관중이 안심을 하고 이제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서 자, 규를 데리고 그 제나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 컴백을 하려고 하는데 제나라에서 소백이 임금으로 즉위했다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관중이 쏜 화살이 소백이 찬 허리띠, 쇠로 만든 허리띠에 맞은 거예요. 근데 소백은 누군가 자기를 암살하러 왔다는 거를 알고 죽은 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속아 넘어가서 먼저 귀국한 소백이 제나라 16대 임금이 되는데 그 사람이 제나라의 누구다? 환공이에요, 환공. 자, 규는 임금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노나라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노나라는 제나라한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앞에 그 환공이란 군주가 어떻게 됐어요? 갈비뼈가 부러져 죽었죠. 그래서 노나라는 그 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관중 그리고 규 노나라 이 군대가 합산해가지고 제나라로 쳐들어와요. 자, 근데 제나라가 국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규의 군대를 격파를 하고 자, 제환공은 규를 죽이라고 노나라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규는 어떻게 된다? 목숨을 잃어요. 자, 그러면서 규의 스승이었던 소백을 암살하려고 했던 누구? 관중도 이제 처음에는 같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환공이 관중도 죽여라. 왜냐면 난 화살을 쐈으니까. 근데 이 제환공의 스승이자 책사였던 포수가가 관중이랑 평소에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 관중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요. 관중은 주인을 잘못 섬겼을 뿐이지, 제 나라 한 나라 정도 다스리려면 포수가 나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 나라가 더 떨치고 큰 나라가 되려면 관중을 반드시 살려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수가의 얘기를 환공이 받아들여서 노나라 사람들한테 관중을 죽이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중은 살아서 제 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제환공은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였지만 이 관중의 능력을 높이 사서 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제 나라는 무려 4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뛰어난 관중. 제환공과 관중. 그리고 관중의 능력을 알아봤던 친구 누가 있었다? 포수가. 관중과 포수가의 이 우정을 가리켜서 관포지교라고. 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능력이나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된다? 포수가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관포지교. 그렇죠. 맞아요. 지는 뭐뭐의, 교는 사귄다는 뜻입니다. 관중의 관은 뭐, 그 관시를 뜻하죠.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제 제 나라가 아주 잘 나갔어요. 이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을 막 공격하고 정복하고 이러면서 땅덩어리도 커졌는데 노나라는 항상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 나라한테 시달렸단 말이에요. 자, 제 나라가 노나라를 이제 또 땅을 많이 뺏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얻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제나라 군주 환궁이랑 노나라 군주 장궁이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그 땅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 노나라 입장에서는 치욕적이고 불리한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노나라 자객이었던 조말이라는 사람이 그 회담 자리에서 제나라 군주 환공을 잡아요. 자, 그 다음에 환공을 칼로 위협을 해요. 자, 그 큰 나라 제나라가 이 약한 나라 노나라 땅을 이렇게 막 뺏어가고 가는 거는 군자가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나라 군주한테 땅을 다 돌려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제나라 황공은 이 위협에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조말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동안 제황공이 차지했던 노나라 땅을 돌려주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자객 열전에 실려있는 5자객 중에 첫 번째 자객이 조말이라는 자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보세요. 선생님 봐봐. 자, 물론 자객이 황공을 겁박을 했죠.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황공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 제나라의 군주가 노나라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근데 만약에 그 풀려난 다음에 제나라 황공이 마음만 먹으면 노나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제나라 황공이 그 이후로는 노나라 땅을 더 차지하지 않거든요. 자, 주변 나라들 시선이나 그리고 주나라 왕실이 임명했던 제나라 땅, 노나라 땅 이런 것들을 아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존왕이라고 불러요. 아직은 주나라가 세워놓은 질서를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크게 어기지는 않아요. 어길랑 말랑 한 상황이긴 했지만. 제나라 황공은 정치도 관중을 시켜서 아주 잘했고 땅도 많이 이제 제나라가 커졌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제나라 황공이 여러 그 나라들의 제후들을 다 모아요. 규구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이제 그 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주왕실을 어떻게 높이며 오랑캐를 어떻게 물리칠지에 대해서 토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그 힘센 나라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힘센 나라의 군주를 패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패자. 그리고 그 패자가 주왕실을 대신해서 약해진 주왕실을 대신해서 여러 지금 제후국들을 불렀다 그랬죠. 모았다 그랬죠. 이렇게 모으는 거를 회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회맹. 자, 제환공은 거의 50년 넘게 임금 노릇을 하는데 자, 이제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나가다가 제황공이 끝내 잘 못한 게 있어요. 자식 농사를 잘 못 졌어요. 제황공이 죽은 다음에 자식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왕위 다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황공 같이 뛰어난 군주가 죽었으면 성대하게 장례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끼리 왕권 다툼을 벌이느라고 제황공의 시체가 무려 67일 동안이나 방치가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겠죠? 썩으면은 뭐가 와서 알을 낳죠? 파리들이 와서 알을 낳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구더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나라 항공 시체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했다. 파리의 새끼들이에요. 애벌레 같은 거죠. 하얀 그 꿈틀꿈틀하는. 자, 그렇게 해서 제나라 황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진나라 얘기를 할게요. 이 진나라는 헌공이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신생, 둘째 아들이 중이, 셋째 아들이 이오. 자, 그리고 해제라는 또 아들이 있었죠. 자, 헌공이 이제 그 저기 뭐야 진나라 옆에 정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정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정나라 여인을,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지. 자, 이 신생 중이 이호는 그 엄마가 같아요. 제나라 그 여인, 제나라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아들인데, 이 해제라는 아들은 정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얻은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해제예요. 여씨라는 여자였죠. 자, 그런데 어, 요 신생 중이 2호의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 헌공은 정나라 여자를 예뻐했고, 네. 정나라 아무래도 그 새 부인이니까 젊고 예쁜 부인이니까 더 예뻐했겠죠? 이 예쁜 정나라 여자가 자기 아들 해제를 왕으로 올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헌공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들 좀 태자로 만들어 달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헌공은 뜻을 굽히지 않고 큰아들한테 처음에는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나라 여자가 꾀를 내요. 어떻게 했을까요? 태자 신생을 찾아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산으로 불러내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리에다가 뭘 바르고 갔을까요? 꿀을 바르고 가요, 꿀. 그리고는 태자 신생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자, 산에 머리에 꿀 바르고 가니까 뭐가 꼬였을 것 같아요? 벌. 벌들이 막 윙윙 꼬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벌이 꼬이니까 태자 신생은 정나라 여자가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엄마죠. 자, 법적으로 새엄마 머리에 이제 막 달려드는 그 벌을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막 이렇게 손으로 쫓아주려는 모습이 마치 남자가 여자를 덮치려는 모습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진나라 헌공이 태자 신생이 정나라 여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그 주변에서 막 알짱거리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해프닝이 끝나고 그날 밤에 정나라 여자가 헌공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안으려고 했다. 자,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헌공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신생을 불러서 혼내려고 하는데 착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했던 신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변명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그리고서 신생이 죽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누구랑 누가 있어요? 중이랑 이호가 있죠. 자, 이 중이랑 이호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도 형처럼 죽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 정나라 여인의 그 어떤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자, 이 어떻게든 이제 살 국리를 모색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중이랑 이호는 주변 나라로 도망을 쳐요. 자, 중이는 저 옆에 강대국이었던 제나라로 도망을 치고요. 이호는 이 진나라 말고 또 다른 진나라로 도망을 쳐요.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왕자가 자기네 나라 벗어나서 남의 나라 간다는 거 눈칫밥 엄청 먹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제나라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단 말이에요. 이 먼 길 가는 동안 중이가 고생을 엄청 해요. 그리고 처음에 제나라 갔다가 제나라에서 또 좀 뭐랄까 대접이 소홀해지니까 다른 나라 가고 왔다 갔다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옮겨 다니기를 무려 19년을 해요. 당시 중이 주변에서 중이가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중이가 그 나라 떠날 때부터 중이를 모셨던 여러 신하들이 있었는데 중이가 뭐 미래도 없어 보이고 기약도 없어 보이니까 처음에 중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많았는데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떠나거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중이가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이 진나라 그 헌공의 뒤를 이어서 해제가 왕이 된 다음에
신하들이 반란 일으켜서 해제가 죽고 진나라가 있던 이후가 귀국을 해서 왕이 되고 뭐 이런 여러저런 복잡한 상황이 있다가 제거될 사람이 다 제거되고 자, 마침내 중이가 귀국을 해서 임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나라의 누구다? 문공이에요. 자, 중이가 진문공이 이제 19년 동안 방랑하던 시절에 먹을 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중이 옆에 있던 계자추란 신하가 있었거든요. 좀 특이하죠? 이 계자추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군주였던 중이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허벅지살이 그나마 사람 살 중에서는 좀 통하죠?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이 문공한테 싱싱한 고기처럼 해가지고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팠던 그 중이는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계자추의 허벅지살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그래도 너무 이 중이, 그러니까 문공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언젠가는 임금이 되면 당신을 중이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9년의 방랑을 끝내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임금이 됐는데 중이가, 그러니까 문공이 계자추를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기억. 까먹은 거예요. 자,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 임금까지 됐는데 아무튼 까먹었어요. 계자추는 자존심이 상했겠죠? 지금 여기 허벅지가 텅텅 비었는데 자, 계자추가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서는 그 산에서 나물 캐 먹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중이가 어느 날 문득, 그러니까 문공이 어느 날 문득 어? 계자추! 떠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뒤늦게 계자추를 찾아봤어요. 근데 계자추를 찾아봤더니 산속에 어머니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빨리 계자추 불러와라 했는데 계자추가 부름에 응답을 했을까요? 안 가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래서 산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너희 같으면 너희가 문공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직접 가는 게 도리겠죠. 근데 문공도 또 군주죠. 선물을 주던가. 근데 문공도 또 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자추가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니까 좀 이거 이상하긴 한데 계자추가 들어가 있는 산 있죠? 그 산에 불을 질러요. 그래도 신하들이 불을 지른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신하들이 아무튼 불을 지르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짐승도 아니고. 자, 계자추가, 자, 산에 불 나는 걸 보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오늘 나가는데 힘들었죠, 거기서. 자, 그래서 계자추가 여기서 타 죽고, 근데 문공이 이제 알아보니까 계자추가 진짜 거기서 산에서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타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문공이 너무너무 이게 슬퍼가지고 계자추가 죽은 날은 계자추가 뜨겁게 죽었을 테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차가운 음식 먹는 절기 뭐의 유래다? 한식의 유래다. 찰 한자예요. 사람 죽여놓고 네, 차가운 음식 먹는 게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진문공은 62살에 임금이 됐어요. 19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8년 임금 노릇하다가 죽는데 제황공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패자가 된 사람이 누구다? 이 진문공이다. 자, 초나라 얘기 짧게 하고 마칠게요. 네. 자, 보세요. 초나라는 여기 지금 보면 다 공이죠, 공. 근데 갑자기 초나라 때부터 이제 스스로 뭘 칭하게 됐어요? 왕을 칭하게 된 거죠. 왕을 칭한다는 거는 누구랑 동격이라는 거예요? 주나라 왕실이랑 동격이라는 거죠. 자, 초나라는 여기 지도 보세요. 아까 우리 제나라 산둥반도였고 여기 진나라는 요 강 보여요? 황하 주변에 요 강, 요 강을 진수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강 이름을 따가지고 요 지역을 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진수의 동쪽을 당이라고 불러요. 당. 당나라 들어봤어요? 그리고 요임금 기억나죠? 요임금의 성씨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도당씨였죠. 도자기 도자에 당이라는 지역명에서 당이란 말이에요. 요 지역이 요임금의 땅. 그리고 그, 네. 그래서 진나라를 당나라라고도 불러요. 아무튼 이 지금 진문공 그 중이 얘기는 요 진나라예요. 그 진수의 동쪽에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배울 초나라는 자, 여기 황하 중하류, 중국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좀 멀어요. 멀죠?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초나라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무시했어요.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이라고 부르잖아요. 만. 남쪽에 사는 오랑캐 남만 이런 식으로 낮춰 불렀어요. 혹은 뭐 남이 오랑캐 이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 초나라는 주나라로부터 자라는 제후 그 봉작을 받거든요. 공후 백자남 기억나죠? 자는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죠. 공후 백자 등급이 높아야 낮아요. 낮죠. 그래서 좀 낮춰서 이 초나라를 좀 무시했어요. 초나라 왕실의 성씨는 미성이에요. 그리고 웅씨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좀 더 뒤에 얘기고 이제 초나라 원래 그 왕족의 성씨는 미성. 그리고 미성의 성씨들이 다스리던 지역이 웅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성 웅씨. 자, 근데 주나라가 뭐라고 하건 말건 너희들이 잘하고 우리를 임명하건 말건 우리는 뭘 칭하겠다? 왕을 칭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주나라랑 맞먹었던 나라가 초나라다.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이 황하 문명에 있던 나라들과는 많이 달랐다. 오랑캐라고 무시당하던. 자, 그 초나라인데, 초나라는 귀족들 영향력이 셌어요. 대표적인 귀족이 불씨, 경씨, 소씨. 이 권력자들이 왕보다 권력이 더 높았어요.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장왕이 임금이 됐어요. 자, 근데 장왕이 왕이 된 다음에 좀 이상하게 놀기만 해요. 술만 먹고 여자 불러다가 맨날 이렇게 여자 끼고 놀고 음악 연주하라고 그러고 3년 동안 정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됐겠죠. 자, 근데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신하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요. 자, 그런데 그러고서 계속 또 술 마시고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다 없어졌겠죠.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다가 보다 못한 신하 하나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하 하나가 목숨을 걸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장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자, 그 신하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장왕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 새가 있습니다. 이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는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 걸까요? 하고 그 신하가 충신이라는 신하가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술 마시고 놀던 그 장왕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 충신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새는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날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새보다도 높이 날고 어떤 새보다도 크게 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어. 자, 그리고 나서 또 술 마시고 놀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충신이 이번에 또 목숨을 걸고 장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장왕이 자리를 털고 술 끊고 여자 끊고 노래 끊고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한테 이빨린말 하고 간신 노릇하던 사람들 기억해뒀다가 다 제거를 했다 그래. 그리고 자기한테 바른 말 했던 신하들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 장왕의 어떤 행동,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 주변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고 이런 것들을 술 먹고 노는 척 하면서 잘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년쯤 지나가지고 충신과 간신이 가려지니까 간신들을 쳐내고 정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 눈여겨봤다가 자기한테 바른 말하는 사람들, 충신들은 처음에 이제 몇 명만 좀 제거해 놓고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높이 쓰고 자기한테 이제 듣기 좋은 말하고 나쁜 짓 하는 간신들은 골라놨다가 다 이제 죽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고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비불명이라고 불러요. 비는 난다는 거고 명은 운다라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날지 않고 울지 않던 새. 그게 누구예요? 초나라? 장왕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